안녕하세요. 리치만 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부분도 많고 계약 후에 아차 싶은 부분들도 많기 마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아는 게 힘이다. 오늘은 무엇을 알아볼까요?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러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보면 전입신고 불가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업무용이었을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오피스텔 전입신고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하나의 세대에 대해 그 세대 전원이나 구성원이 이동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변경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사실이라는 건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오피스텔에 입주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거주할 오피스텔을 알아보러 가면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전입신고 불가 조건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기 위한 건 아닙니다. 분양 당시 오피스텔 주인이 일반 임대 사업자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오피스텔을 계약해 본 분들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입신고를 안 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넣은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마쳐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지만 계약서상에 특약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걸까요? 이는 오피스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 부분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짜리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 2천밖에 안 되는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어버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일반 사업자 등록식이 돌려받았던 부가가치세도 다시 토해내야 하거든요. 오피스텔 주인들 입장에서는 세제 부담이 따르니까 세입자와 계약할 때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주할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대신 신고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면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환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환급받은 금액들을 반환해야 하니 집주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 전에 미리 참고해야 합니다. 입주 후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통들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고 주거형으로 세를 주면서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게 보통인데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입신고 안 되어 있으면 보증금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용과 업무용 세금의 차이 때문인데요. 세무당국은 전입신고 유무만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이 되어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세제 부담이 다릅니다. 작년 7.10 대책 후속 입법이 시행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와 양도세 등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샀다면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 채 더 구매하면 취득세가 12%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 오피스텔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주 후에 나중에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0%를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데요. 전월세 보증금 보호 장치가 있을까요? 전입신고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 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서 보증금이 높을 경우 혹은 전세인 경우에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은 향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경매 진행이 될 경우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 설정을 등기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다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대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놓는 방법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으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인데요. 대신 전입신고 대신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그나마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개정 임대차법에서 도입된 갱신 요구권이나 임대료 상한 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특약에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입불가 특약을 넣고 추가적으로 특약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임대인의 수선 유지의 의무 등이 있으므로 일반 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세무당국은 전입신고의 유무만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합니다. 전입신고가 차단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시 혜택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피스텔 주인의 세금 탈세를 도와주고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의 보호장치도 없으니 위험부담은 크겠죠. 주택 전입신고 여부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특약사항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추천해 드리고요. 아무리 보증금이 낮은 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재산입니다. 잘못하면 오피스텔 불법 임대료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떠안게 됩니다. 정말 신중한 오피스텔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